17만 대에 가까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자발적 실정 조치,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는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등 4개사의 12개 차종 23만 2천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현대차, 기아 전기차 16만 9,932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GV70, GV80 EV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 11만 4천여 대와 기아 EV6 5만 6천 대가 이러한 이유로 오는 18일부터 리콜됩니다. 국토부는 이커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아반떼 6만 1천여 대는 전조등 내구성이 부족해 상향등 상태로 고정되는 문제가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아 레이 126대는 햇빛 가리개, 에어백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는 20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527대는 후진 방향등이 기준보다 높게 설치돼 있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50대는 고전압 배터리 제조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5일부터 시정 조치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오는 21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주행 중 동력 상실 감소 증상이 발생한 전기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무상 수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과전류 유입을 사전에 감지해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관련 경고 등이 점등된 경우 점검 후 이커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고객에게 별도 공지 후 8월부터 무상 수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의회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유통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의 소유권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중국 정부에 복속된 만큼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틱톡의 배포를 금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날 표결 전 미국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하원을 상대로 공격적인 로비를 펼쳤지만 결국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표결 전 미국 보안 및 정보 당국 관료들이 하원 의원들에게 틱톡 배포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압도적인 표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이제 미국 연방 상원의회의 표결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틱톡 금지 법안의 운명은 불확실합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외신의 질문에 그것을 표결에 붙일 것인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 위원장들과 의원들의 견해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은 바이트댄스에 180일 이내에 회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는 틱톡이 애플의 앱스토어 및 웹 호스팅 서비스에서 금지됩니다. 틱톡이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퇴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상원에서 찬반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15일 러시아군이 흑해에 접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를 미사일로 공습해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이 오데사 주거 지역을 강타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고위경찰관 최소 2명과 오데사 전 부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날 미사일 공격이 최근 몇 주간 러시아가 가한 공격 중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날 공격으로 민간 기반 시설과 전기, 가스 공급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최소 10채와 3층 규모 레크리에이션 건물 등이 파손됐으며
전기 공급도 일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방위군은 러시아 살인범들이 우리의 공정한 대응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러시아를 향해 테러 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적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다음 날인 16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탄도미사일이 오데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데사는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통로로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면 침공을 감행한 이래 줄곧 표적이 된 곳입니다. 작년 7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가 자체 항로로 수출하기 시작한 이후엔 공격이 더욱 빈발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러시아 대선에 때맞춰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북부 수미주에서는 지난 3일간 18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